내가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이었어요. 문경 가면 봉암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제가 부목으로 들어갔어요. 부목이라는 것은 뭐 섬으로 들어갔다. 가서 주로 하는 일이 뭐 변소 치우고 그 다음에 불 떼고 밭일하고 산에 가 나무 해오고 화장실 치우고 뭐 주로 이런 일을 하는 걸 부목이라 그래요. 부목. 뭐 섬살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게 내가 누구네 하는 걸 다 버리고 사복을 입고 그냥 머슴살이를 했다 이게. 근데 거지가 한 명이 절에 동냥으로 들어왔어요. 돈으로 들어왔어. 근데 가만 보니까 육신이 멀쩡해요. 신체가. 그래서 내가 보자 그래가지고 야, 네 몸도 건강한데 이렇게 맨날 얻어먹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나하고 여기서 일을 하자. 일을 하면 여기 월급을 준다. 그때 한 30만 원 정도 받았는데 한 30만 원 내가 자리에다 얘기해가 줄 테니까 여기서 일을 하자 그랬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그럼 그러겠다. 이제 몸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냥 내과에 가서 이제 씻고 옷 갈아입혀가 그냥 나하고 이제 조그마한 방에 내 혼자 자는 방에 이제 둘이 같이 이렇게 자게 됐는데 이제 둘이 이제 같이 낮에 일을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재래식 변소는 동물을 이제 이렇게 통에다 퍼서 이래 어깨 메고 이래 옮긴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보통 통에 한 80% 정도 이렇게 담아서 낑낑대면서 옮기는데 얘는 딱 20% 정도 담아서 옮겨요. 그래서 내가 너 아무리 남의 일이지만은 이렇게 게으르게 하는 거는 옳지가 않다. 응? 사람이 일을 할 때는 내일 너일 따지지 말고 사실은 양껏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제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노가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노가다의 재산은 오직 몸뚱이 하나밖에 없다. 근데 네가 그러다가 네가 몸살이라도 나서 몸뚱이를 못 쓰게 되면 너는 일당을 못 받는다 이거야. 그게 네가 잘하는 게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많이 메고 다니면 몸에 과로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프다 이거야. 그래도 그렇지. 응? 그러면 이렇게 딱 일을 제대로 하고 그러면 잠깐 쉬면 되지 않냐. 몸이 고단하면. 어떻게 사람이 통에다가 바닥에 깔아가 그래가 살랑살랑 다니냐. 그랬더니 네 주인 마음이 어떤지 모르구나. 그래. 어떤데?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가득 담아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너가 잠시 앉아가 쉬고 있을 때 주인이 보면 눈꼴실이다는 거예요. 이 노동자가 앉아가 쉬고 있는 걸 보고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런데 나처럼 이렇게 가볍게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면 나도 좋고 주인 보기에도 좋다는 거예요. 주인 보기에도. 아따 그놈 쉬는 여기가 없이 계속 움직이니까 그럼 이거는 주인도 좋고 나도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은데 너는 왜 주인도 눈 아프게 만들고 너도 고단하게 만드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 이해가 안 됐어. 자식이 어르니까 온갖 변명을 한다 이랬는데
내가 조금 더 이 머슴살이하고 노가다를 해보면서 그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다가 보름 만에 몸져 누웠거든. 결국은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기가 질문을 하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절대 평가를 해야지 상대 평가를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국에서 1등하는 애 30명을 뽑아가 한 반을 편성하면 꽁지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나옵니다. 그럼 전국에서 꽁지 하는 애 30명을 모아가 한 반을 편성하면 1등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나옵니다. 그래. 그러면 잘하는 애 30명 중에 꽁지 하는 애가 못하는 애 30명 중에 1등 하는 애보다 실질적으로 공부는 더 잘하나 못하나? 더 잘하잖아. 그러니까 그 매장에 있는 학생들이, 알바생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00만 원 받는 알바생이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제값을 한다. 이 절대치가 있어야 돼. 대강의 절대치가. 근데 그 10명을 상대적 비교를 해가지고 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더 열심히 하는 애한테 비교하면 어떠니? 얘는 노는 것 같잖아. 그지? 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 아무리 열심히 하는 애 알바생 30명을, 10명을 모아놔도 게으른 놈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게으른 놈 10명을 모아놔도 부지런한 놈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어떤 애는 열심히 하는데 어떤 애는 게으르게 한다. 이게 맞지가 찾지 않다는 것. 상대적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그 게을러 보이는 애가 정말 게으른지 나처럼 통에 물을 가득 담아가 옮겨놓고 좀 쉬는지, 그 부지런한 애가 계속 한 20%만 담아가 깔랑깔랑 하면서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하는지, 그건 상당히 유심히 관찰 안 하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노가다를 오래 보면 이 주인도 좋고 나도 좋은 길을 그 거지는 터득을 한 거예요. 그건 오래 보면서 터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지런해야 된다 이런 관념만 가지고 있지, 결국은 그 똥을 하루 만에 치느냐 이틀 만에 치느냐 하는 거는 별로 중요 안 해. 어떻게 생각해? 어차피 그 똥 치는 걸로 주인도 좋고 일하는 사람도 좋으면 안 되나? 그게 뭐 하루 만에 치면 어떻고 이틀 만에 치면 어때? 그게 절대치가 이틀 만에 쳐야 될 거지 3일 만에 쳐야 될 거지 뭐. 그게 뭐 중요해? 서로가 좋으면 되지. 쟤는 부지런히 쳤어 3일 만에 쳤구나. 이게 중요하지. 내가 하루 치고 하루 만에 그걸 다 치고 하루 놀아봐라. 나는 몸 나빠지고 그 사람은 기분 나쁘고 주인은 기분 나쁘고 그러지. 자식 저거 하루 만에 다 할 걸 괜히 이틀치 월급 줬네 하루만 줄 걸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이런 일이 있어. 인도에 가면 어떤 일이냐, 물건을 사는데 염주 같은 경우야 전단형 염주 한국에서 10,000원 해. 근데 인도에 가면 5,000원 해. 절반 값이야. 근데 깎아. 그래 한 3,000원 주고 샀어. 기분 좋게 올라와. 스님 이거 얼마 줬게요? 얼마 줬? 3,000원 줬어요. 그게 얼마짜리인데? 이거 한국에서 10,000원 하는데요 5,000원 달라는데 2,000원 깎아 3,000원 줬어요. 기분 좋게 했어. 그 조금 있으면 또 한 사람이 염주 사와. 얼마 줬니? 2,000원요. 4,000원 달라는 거 제가 절반 팍 깎아 2,000원 줬어요. 그래. 그럼 먼저 샀던 사람이 아까 그렇게 싸게 샀다고 기분 좋아하던 게 자식 그건 나한테 속였잖아 이래요.
조금 있으면 또 한 사람 사올러 와. 얼마 전에 1,000원 줬어요. 그래. 2,000원 달라는 거 내가 뭐 간다 그러니까 1,000원에 사가라고 쭉 대더래. 그러면 이제 앞에 3,000원 주고 산 놈 난리야. 샤식 나한테 세 배나 바가지 쳤다. 근데 그 물건이 정가가 없습니다. 이거 알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거 얼마요? 이러면 얼마 달라 그래. 야, 너무 비싸다. 뭐 이거 얼마 해라. 이래 흥정하면 딱 상대가 뭐라고 하냐. 니 얼마 줄래? 이래요. 대부분. 니 얼마 줄래? 이런 물으면 대답하기 되게 곤란하디. 배짱 있어야 야 10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을 못해. 한국 사람은 쫄아가 주로. 그래가지고 야,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럼 니 가져라 이래요. 그럼 가져가 버리면 되는데 못 가져가. 그러니까 그 물건의 값이 얼마? 값은 본래 없어. 그러면 장사라는 건 뭐냐? 서로가 팔 사람도 팔아야 되겠다, 사는 사람도 잘 샀다 싶은 게 뭐다? 가격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찰제에 익숙하다가 보니까 그 혼란스러워해요. 본래 물건에는 가격이 없어요. 매기는 게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하는 것도 본래 없어. 상대적인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아이고 뭐 돈 100만 원 받아 하는 아르바이트 애들이 요즘 애들이 그 정도만 하던 것도 잘하는 거지 뭐 이래 보면 다 열심히 하는 거고 특별히 잘하는 애가 가끔 있다 이래 보는 거고 자기가 뭐 요새 한둘에만 제대로 일하지 나머지는 다 18명은 다 게을러 이렇게 보면 또 18명은 게으른 거예요. 뭐 8명이 대충 하고 한두 명이 부지런할 때 평가를 아이고 요즘 애들도 그래 부지런한 애가 한둘이 있대 이렇게 보면 한둘이 특별한 거고 요즘 애들은 한둘이나 제대로 하고 18은 그 게을러 빠졌어 이러면 8명이 문제가 되고 그런 거. 그거 자기 보기 나름이에요. 근데 인간의 심리가 이래. 무릇 주인이라는 거는 많이 일하고 돈을 조금 가져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주인은, 모든 종업원은 조금 일하고 많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서로 타협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많다 적다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종업원은 직장을 오래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직장에 오래 있고 싶으면 이직 안 하고 그 직장에 오래 있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일 많이 하고 월급 조금 받으면 돼요. 그럼 주인이 내쫓을까 안 내쫓을까? 안 내쫓겠죠? 주인이 잡아요. 그래서 종업원 하면서도 갑질할 수 있어. 마음에 안 들면 간다 이러면 아이고 이사라 좀 더 줄게 이래야 돼. 근데 주인도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숙련된 종업원이 어때요? 오래 있을수록 사업이 잘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일은 조금 시키고 월급을 많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사업자라는 사람은 자기가 딱 계산해보고 다른 데보다 월급을 많이 줘요. 그러면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현명한 노동자는 일을 많이 하고 월급을 조금 받아요. 그러면 종업원이지만은 갑질하면서 살 수, 목에 힘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직장을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기본 인간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일은 조금 하고 월급 많이 받기를 원하거나 일은 많이 시키고 월급 조금 가져가기를 원하는 것에 충돌이 갈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로 적용하면 종업원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용자는 어떻게 고용을 해야 사업이 잘 될지 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업원일 때든 사장일 때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자기가 종업원 한번 해봐. 자기가 월급 많이 받고 싶잖아. 자기가 사장 한번 해봐. 월급 조금 주고 싶지. 내가 물건을 한번 사봐. 가는 거면 깎고 싶지. 내가 뭘 하나 팔아봐. 가는 거면 더 받고 싶지. 그 사이에 결국 우리가 서로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값을 조금 늘어뜨려가 팔아보면 되고, 빨리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조금 높여서 값을 줘버리면 빨리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같은 거 살 때도 마음에 들으면, 살 때 마음에 들면 조금 더 주고 사야 딱 제 물건을 살 수 있고, 물건을 팔 때는 빨리 팔아버리려면 약간 떨어뜨려가 팔아버려야 빨리 판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래요. 아이고, 집이 안 팔리는데 스님 팔리는 부적 하나 적어주세요. 무슨 기도하면 빨리 팔립니까? 야, 뭐 그만지래 뭐 부적이 기도가 필요하나. 그건 쉬워. 그건 잘할 필요도 없어. 어떻게 해요? 값을 팍 떨어뜨려 내놓으면 금방 팔려. 제값 받고 팔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시간을 좀 끌어야 돼. 2, 3년, 5년 기다려야 돼. 그 다음에 헐값에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기다려야 돼. 내가 가격을 뚝 정해놓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빨리 살려면 조금 돈을 많이 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는데 좋은 물건을 사고 싶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10년 정도 봐요. 어디를 정해놓고. 아시겠어요? 그럼 이 경기 순환 구조가 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떨어지지. 남 갖다 버릴 때 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면 가끔 그렇게 헐값이 나오는 게 있고, 오래 보면 헐값이 나오는 게 있고,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기다리면 누가 급한 사람이 있어서 살 때는 이렇게 돈을 더 주고 사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걸 뭐 재수가 아니에요. 그런 원리하고 관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꾸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알고 대응을 하면 종업을 해도 편안하고 사장을 해도 편안하고 사업도 잘 돼. 남이 볼 때는 저래가 사업되나 바보 아이가 싶어지면 그렇지 않아.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현명한 사람이다.